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 특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웰빙 레시피를 알려주실 임미자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 집밥이라는 게 집밥이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요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선한 재료로 맛을 살린 머위탕, 머위대, 들깨탕하고요. 그다음에 쫄깃쫄깃한 감자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머위대요? 머위대는 뭔가요? 머위대는요. 입도 쓰고 줄기도 먹는 요때 먹을 수 있는 재료예요. 여름에만 나오나 봐요. 맞아요.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여름의 신선함을 담은 밥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머위대 들깨탕이잖아요. 네. 머위라고 부르나요? 네, 머위위. 전 처음 봐서 조금 생소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네. 머위대가 이건 대고요. 여기 또 이파리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또 사용하시고 요거는 또 뭐 볶음이라든지 탕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사용해 드시는데 예.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향에서는 좀 이렇게 네. 쌉싸래한 향이 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데쳐서 물에도 좀 담궈놨다가 탕을 끓이든지 뭐 볶아 드시든지 하는 게 좋거든요. 아, 그럼 이거 얼마나 데치면 좋을까요? 뭐 한 3분 이상은 좀 이렇게 뻣뻣하잖아요. 예. 이렇게 휘어지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데쳐주시면 돼요. 아, 예. 그러면은? 자, 그럼 한번 데쳐볼까요? 예. 자, 이제 물을 펄펄 끓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떤 채소든지 채소를 데칠 때는 소금을 좀 넣어주면은 예. 색깔도 파랗게 유지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통째로. 예, 냄비가 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냄비가 작다 그러면 반 잘라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부드러워서 흐느적 하면서 이제 물 속에 푹 잠겨질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분 이상은 이제 3분 지금 막 이상. 뻣뻣해서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강한데요, 이 친구가. 근데 데치다 보면 이제 스르륵 들어가요. 아. 그런 정도로 이제 데쳐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데치는 동안에 옆에서 이제 다른 오늘 들깨탕에 필요한 것이 밑국물이에요. 밑국물 중요합니다. 예, 밑국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제 멸치 육수를 쓰시면은 좋은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멸치도 들어가고 다시마도 좀 들어가고 뭐 이런 향신채를 넣고 네. 밑국물을 만들면은 훨씬 찌개나 전골이나 탕을 끓일 때 맛있거든요.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우선은 멸치의 그 비릿한 맛이 안 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냄비가 좀 따뜻하면은 여기서 좀 볶아야 돼요. 자, 뭐 멸치는 뭐 더 많이 하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볶으시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물을 넣으면은 비린내가 안 나서 더 맛있게 이런 소리. 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이런 대파. 뭐 무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넣고 이렇게 하고요. 중요한 거는 청주를 조금 청주를. 그러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육수가 깊은 맛도 나고 멸치 비린 맛도 덜 나거든요. 그런데 요 다시마는 지금 넣으면 안 되고 나중에 다 한 20-30분 정도 좀 끓여야 돼요. 그래야지 육수가 우러나잖아요. 예. 그럴 때 한 20-30분 끓였을 때 그때 이제 넣고 바로 한 5분 있다가 불을 끄고 채 걸러시면 끝이에요. 아, 그렇군요. 육수. 이제 끓는 동안에 뚜껑을 덮고 덮어놓고요. 요렇게
예, 하고요. 그리고 머위대가 지금 팔팔 끓고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이렇게 몇 분 정도 데치면 좋은가요? 한 3분 이상은 3분 이상은? 예, 데쳐야 되니까 아까 보세요. 아까 막 뻣뻣해갖고 안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냄비에 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 이렇게 마음껏. 자존심이 구겨졌네요. 이제 네. 머위대가.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질 정도면은 한 3분 이상 정도 되면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집에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머위대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해 그러니까요. 먹지라고 고민을 해요. 어른들 해주시는 것만 먹다가 그러면 일단 사 오셔가지고 이렇게 줄기만 이렇게 좀 그 껍질을 벗겨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데치는 게 이렇게 부드러워질 정도. 이 부드러워진 거 보이죠? 이렇게 휘, 아. 휘.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이제 데쳐진 거니까 꺼내서 뜨거우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좀 담그세요. 야광 네. 팔찌처럼 됐네요. 아 진짜인데요, 진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껍질을 우리 이특 씨하고 한번 벗겨볼까요? 네.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요렇게 잘 벗겨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도 이렇게 벗겨주셔야 돼요. 자, 야, 확실히 이게 데치고 나니까 잘 벗겨지죠. 예. 그래야지 손톱 밑도 안 까매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껍질 벗긴 걸 물에 담그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을 잘 벗겼어요. 그러면 물에 좀 담궜다가 예. 이제 조금 쌉쌀한 맛이 빠지면 그때 너무 기니까 좀 잘라가지고 아. 이제 먹기 좋은 길이대로 이제 썰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좀 담궈 놓도록 자, 해요. 이렇게 그럼 몇 분 정도 담가두면 되나요? 오늘은 한 30-40분 정도, 한 30분 정도 괜찮고요. 네. 보통에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계셔도 괜찮아요. 한두 시간도 괜찮고. 자, 그래서 저희가 예. 30분 후에 예. 머위대를 담가놨던 모습. 오, 이렇게 맞아. 변하게 되네요. 예. 여기 껍질 다 벗겼더니 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네. 먹기가 불편하니까 좀 썰어야 돼요. 먹기 좋은 길이대로 썰어야 되는 한 4-5cm? 예.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싹 썰어 보도록 하고요. 이거 이제 볼에다가 해놓고 이게 너무 뚱뚱한 놈이 있다 그러면 이거 반 가르시면 되죠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머위대를 이제 다 손질하고 썰어서 이렇게 넣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손질해야 되죠? 이제 요것만 하면은 좀 뭔가 서운할 것 같아서 심심할 수 있죠. 버섯이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버섯, 예. 예. 자 그래서 뭐 표고버섯도 괜찮고 그다음에 느타리 버섯도 괜찮아요. 네. 이제 표고버섯은 이제 생표고로 해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른 표고로 불렸거든요. 네. 이것도 괜찮으니까 요걸 이제 그냥 먹기 좋게 이렇게 납작 이렇게 저며서 써시면 돼요. 만약에 너무 두껍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저며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아주 괜찮으니까 이렇게 이제 납작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느타리는 네. 그냥 좀 굵은 거는 이렇게 좀 찢어요. 손으로 찢어서. 예, 뭐 안 굵은 거는 그냥 날씬한 놈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버섯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쫙 놔두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육수가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간상으로 좀뭐 팔팔 끓고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예. 오, 예. 이제 요거 다시마를 넣고 바로 불 끄고요. 예. 조금 한 5분 있으면 다시마가 이제 우러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걸러주시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다시마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조금 국물이 끈적끈적해지고, 예. 예. 그거 좋아하시면 다시마를 많이 넣으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불을 끌게요. 네. 그런 다음에 걸러서 들기탕에 국물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 네.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네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좀 있으면 들기탕이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오늘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런 재료를 볶을 때 네. 참기름을 해도 괜찮지만 들기름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들기름을 주시면은 머리랑 이 버섯을 한번 달달달 볶아 볼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들기름이에요. 네. 그래서 팬을 따뜻하게 해서 들기름을 이렇게 두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선은 머위대를 먼저 볶아주는 게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되게 부드러워지기도 해요. 저희가 삶긴 했지만. 자, 이렇게 이제 볶아주시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버섯을 같이 넣고 또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버섯. 네.
자, 이렇게 이제 막 볶으시다가 약간의 소금 간은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소금을 조금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간만.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굉장히 건강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속에 소화하는데도 부담이 없고 또 어른들도 좋아하시는데 아이들도 젊은 친구들도요. 이거 들깨 요리 다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예. 네, 들깨 전골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밑국물은 이제 뭐 조금 국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한 5컵 정도 넣으시고 조금 되직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한 4컵만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의 기호에 따라서 저도 좀 되직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국물을 한 4컵 반 정도만 저만 이제 넣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펄펄 끓이셔야 돼요. 뚜껑을 덮고. 몇 분 정도 끓여주면 좋은가요? 잘 어우러지는데 대략 한 20분? 20분 정도. 네, 딸랑 20분. 그러면 이 들깨탕이 끓는 동안 네네. 감자조림 계속해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맞아. 예, 예. 요거는 이제 딱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들깨 가루를 섞는 데 사용할게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감자조림. 맞아요. 감자조림 정말 다 좋아해요. 자, 감자를 이렇게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만져보시면 좀 단단한 감자를 사오시는 게 좋아요. 단단한 감자.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조려야 되니까 썰다 보면 이제 수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기 전분이. 그러면은 조림이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안 나니까 물에다가 좀 담글 거예요. 자, 이렇게 한 2cm 크기대로 이렇게 썰어 주셔서 물이 옆에 있죠. 물이요? 네, 그러면 물에다가 잠깐 담궈서 네. 전분을 살짝 뺀 다음에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윤기나게 졸여질 수 있거든요. 네, 자, 물을. 네, 물에다가 그래야지 감자가 뿌옇게 전분이 나오죠. 전분이 빠지는 거죠. 네, 이렇게 했다가 하시게 되면은 감자가 쫄깃쫄깃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약간 또 그 청양고추라든지 뭐 홍고추 요걸 넣고 마무리할 때 살짝 이렇게 뒤적뒤적 섞어주시면 모양 컬러가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렇게 넣어보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양념이 또 중요하잖아요. 양념이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조림을 할 때 윤기 나게 하는 양념을 또 잘 만들고 별로 또 짜지 않게 드셔야 되니까 네. 이렇게 잠겨져서 전분이 빠지는 동안에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네. 자, 아무래도 조려야 되는 간장이 필요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자, 간장을 좀 넣고요. 자, 1개 오늘 했잖아, 그죠? 네. 그러면 한 간장 2큰술 2큰술. 딱 좋아요. 너무 짜지 않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밑국물 내놓은 거예요. 아, 아까 만들었던 거. 네, 그렇죠? 그냥 그 맹물을 해도 되지만 밑국물을 조금 들어가면은 훨씬 좋거든요. 자, 그다음에 단맛이 조금 더 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흑설탕? 네. 어. 흰 설탕을 써도 되는데 네. 약간 왜 그 색깔이 약간 조림 색깔이 나야 되니까 아. 흑설탕을 여기다 조금 넣으려고요. 뭐 흰설탕을 넣어도 되지만 색깔 때문에. 네네. 그리고 흑설탕이 좀 더 약간 풍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청주를 조금 넣으려고요. 네. 요것만 섞어 놔야 되고요. 나머지에 물엿이라든지 통깨 참기름은 다 졸이고 난 그때 아. 마지막에 해주어야지 윤기가 나거든요. 요 이제 잘 녹도록 저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감자를 좀 오늘 쫄깃쫄깃하게 졸여야 되니까 물에 담갔던 감자를 건져야 되거든요. 건져야 되나요? 예. 자, 채에다가 어머, 이거 채 너무 귀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싹 건져서 이렇게 전분이 있으면 막 졸일 때 막 그 저기 냄비에 졸이는 냄비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물기를 빼고 이제 조리로 갈까요? 네, 가시죠. 조려 보도록 할게요. 팬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기름을 두르고. 네, 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시고 감자를 충분히 볶아주셔야 돼요. 자, 뭐 조림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제 이렇게 저는 좀 졸였다가 하는, 볶았다가 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감자가 이렇게 하얀데 익으면 나중에 이렇게 맑은 느낌이 들어요. 맑은, 그쵸, 예. 네, 근데 이제 한 중앙에는 덜 익었지만 가장자리 한 반 정도 익었다. 그때 이제 양념장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들깨탕이 지금 다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네. 우와, 와. 정말 다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됐으면 정말 버섯이랑 뭐이랑 잘 어우러졌잖아요. 네. 이때 중요한 거는 들깨 가루를 넣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국물 좀 남겼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들깨 풀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국물이 끓욱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찹쌀 가루를 조금 넣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저희 어른들은 찹쌀 가루가 들어가면요, 이게 국물이 서로 잘 어우러져 갖고 양념이 먹기도 부드럽고 서로 또 이렇게 그 어우러지니까 좋거든요. 야,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찹쌀가루를 넣으면 네. 머위대와 양념이 잘 어우러진다. 그래서 이 국물을 아까 남겨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그렇죠. 거.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고요. 자, 우와. 이렇게 이제 요걸 알뜰하게 다 긁어야지, 이제. 야, 들깨가루가 들어가니까 이제 들깨탕 비주얼이 확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들깨를 넣고는요, 그렇게 오래 끓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들어간 재료들이 다 익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뭐 한 소끔 끓인다고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한 1, 2분 정도만. 근데 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은 이제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 청장이에요. 국간장. 국간장. 네, 국간장으로 간을 좀 하시고 참치로 액젓을 만든 건데 그걸 조금 들어가면은 이게 들깨탕이 간도 맞고요. 맛있어요. 야, 이 참치 액젓에 참치 냄새가 물씬 나네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볶을 때 소금을 좀 넣긴 했지만 만약에 부족한 간이 있다 그러면 소금으로 또 간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너무 짜게는 말고. 야, 이제 말 그대로 들깨탕 비주얼에 네. 다 나온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요. 네, 다 됐어요. 네. 자, 끓는 동안에 우리 여기 감자가 어떻게 됐나 한번 감자조림. 볼게요. 자, 감자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익어오는 거 오, 보이죠? 예. 가장자리 익고 중간에는 좀 덜 익은 요런 정도 됐을 때 뭘 네. 넣는가 하면은 요 조림장을 넣으시면 조림장, 돼요. 네. 자, 넣고 이제 와. 바글바글 끓이셔야 돼, 이제. 그리고 감자에 저희가 이제 양념이 스며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감자 이렇게 올려놓고 옆에 들깨탕을 완성하고 있었는데 예. 감자 뭐 타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왜냐하면 불은 한 중간불 정도에 하시고요. 아까 좀 볶으려고 식용유를 조금 둘렀잖아요. 네. 그래서 타지는 않은데. 선생님, 감자를 조리는 동안 네. 들깨탕이 점점 나 머위대 들깨탕이야라고 맞아요. 오, 얘기를 하는 너무 것 같아요. 좋아요. 와, 어머나, 야. 딱 농도가 이 정도면 좋거든요. 예, 예. 그럼 제가 얼른 예.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담아 볼게요. 네. 자, 와, 저도 기분이 막 좋아요.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예.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이 들깨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몰랐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지도 드시고 버섯도 드시고 저는 이거 국물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또 빨간 거 올리고 싶거든요. 네. 남의 집 거 이거 하나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올릴 이렇게 살짝 어머나. 완성이 됐어요. 예. 향이 끝내줍니다. 고소하고 진한 머위대 들깨탕이 완성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감자조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조림도 지금 바글바글 잘 졸여지고 있거든요. 예. 한번 이렇게 색깔이 아까 하얀 감자가 이런 정도 색깔이 되도록 졸여졌잖아요. 예. 이때 불을 세게, 불을 세게요. 네, 세게 하시고요. 아까 안 넣은 물엿, 왜냐면 물엿. 윤기가 나야 되잖아요. 예. 물엿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 넣으시고 마지막에 또 통깨를 넣으시고 이렇게 이제 청양고추를 넣을 텐데 요 양념이 센 불에서 다 스며들어야지 윤기도 나고 간이 딱 맞거든요. 자, 통깨를 우리 이특 씨가 네. 확 부어주실래요? 다 넣으면 되나요? 네, 확 넣어주세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청양고추를 썰어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죠. 그것도 확 넣어주실래요? 자, 이제
갈까요, 이제? 네. 네, 갑니다.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이렇게 담아내면은 아주 쉽고 별로 어렵지 않게 하고 이거 이제 미리 해 두어도 괜찮아요. 이거 밥 비벼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밥 비벼 섞어가지고 맞아. 감자 그냥 으깨가지고. 예. 자, 완성이 됐어요. 식어도 맛있는 여름 반찬 감자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진한 국물에 빠져드는 머윗대 들깨탕. 실패 없이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양념에 찹쌀가루를 섞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머윗대와 양념이 겉돌지 않고 잘 어우러진다는 사실. 부드러운 머윗대와 고소한 들깨가루의 환상 조합. 머윗대 들깨탕으로 영양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머윗대 들깨탕과 감자조림을 다시 살펴볼까요? 머윗대 들깨탕은 우선 끓는 물에 소금, 머윗대를 넣어 3분 이상 데쳐주세요. 데친 머윗대는 껍질을 벗긴 뒤 물에 40분 정도 담가줍니다. 껍질을 벗긴 머윗대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멸치를 볶은 뒤 물, 무, 대파, 양파, 마늘, 청주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다시마를 넣은 뒤 불을 끄고 5분 정도 우려주세요. 달군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머윗대를 볶아줍니다. 가닥가닥 떼어낸 느타리버섯, 채 썬 표고버섯을 넣어 볶은 뒤 소금을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밑국물을 부어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남은 밑국물, 들깨가루, 찹쌀가루를 섞어 넣고 한 번 더 끓여주세요. 국간장, 참치액젓, 소금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송송 썬 홍고추를 올려주면 머윗대 들깨탕 완성! 감자조림은 먼저 껍질을 벗긴 감자는 먹기 좋게 썬 뒤 물에 담가 전분기를 제거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감자를 넣어 볶아줍니다. 간장, 다시마 우린 물, 흑설탕, 청주를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주세요. 감자가 반 정도 익으면 조림장을 넣어 10분 정도 졸여줍니다. 그런 다음 물엿, 참기름을 넣어 센 불에 졸여주세요. 여기에 통깨, 송송 썬 홍고추, 풋고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감자조림 완성! 오늘의 요리 머윗대 들깨탕과 감자조림으로 가족을 위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이제 시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들깨탕부터 제가 한번. 네, 여기다가 조금 덜어드릴게요. 들깨 향과 머위도 드시고요. 그다음에 버섯도 드셔야 되고. 머윗대 들깨탕이었으니까 제가 머위랑 같이 네. 한번. 어떻게? 향이 막 고소한 향이 느껴져요. 선생님. 들깨 향에 취하신 거 아니에요? 야, 이 들깨향이랑 네. 아까 이제 찹쌀가루를 넣어서 그런지 네. 이 들깨탕의 이 점도라고 그러나요? 네. 이 걸쭉함이 입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맞아요. 감싸 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자 조림이 쫄깃쫄깃하고요. 우리 아까 막 센 불에서 윤기 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드시면 또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을 거예요. 윤기가 쫘르르르르르. 와, 감자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맞아요. 와. 그리고 또 기름에 볶아서 아마 겉부분은 약간 쫄깃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안은 퍽은, 겉은 쫄깃? 와, 선생님, 네. 월요일, 화요일이 이렇게 진수성찬이었는데 네. 수요일 때는 부담감이 더 심해지시겠어요. 아니 재료가 별로 네. 부담이 없는 재료로 했잖아요. 아, 그러세요? 네.
내일은 좀 제가 맛있어도 월요일, 네. 화요일보다 조금 맛이 없으면 제가 좀 실망할 수 있을 아, 텐데요. 그래요? 실망 뚝?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한 입에 쏙쏙 즐기는 영양 만점 오둠 쌈밥 기대 많이 해주세요.